해도 마침내 진실은 드러날 거야. 모든 명예와 자랑 사라진대도 마지막까지 난 말을 할 거야. 나는 고발한다 비겁한 프랑스를. 나는 고발한다 우둔한 사람들을. 나는 고발한다 가리워진 진실을. 나는 고발한다 죽어버린 양심을. 어둠이 빛이 내려 쫓는다 해도 내 진실은 드러날 거야. 모든 이들이 나의 입을 막아도 침묵하지 않아 말을 할 거야. 나는 고발한다. 여기가 에밀 졸라 선생님 댁이죠? 폴 세장께서 그림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 선생님. 완성되면 꼭 전해주기로 약속하셨다는데요. 선생님. 무슨 그림 말하는 건가? 생 빅토라가 그려진 그림이라고 하셨습니다. 문 앞에 놓고 가게. 저 아무래도 젖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밖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요. 괜찮네. 놓고 가게.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전달했다는 서명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일 날이 밝을 때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오고 날이 어두워서 제가 길을 좀 헤매느라고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폴이 정말 나에게 이 그림을 주라고 하던가? 네, 자네 이름 뭐지? 저는 클로드라고 합니다. 클로드. 자네 폴을 어떻게 알지? 엑상프로방스에 형이 있습니다. 그분과는 바로 이웃이거든요. 댁에 잠깐 놀러 갔는데 작가님 책이 있어서 제가 엄청나게 괜찮으세요? 제가 보고 올게요. 아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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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투들의 소리, 짙어지는 그림자, 이 밤을 삼키며 내 이름조차 잊혀진다. 만만의 시대 속에 가려진 불안과 감기의 역사, 오늘 밤 그렇게 나는 차가운 침묵 속으로 짙은 어둠 밑으로 사라져간다. 선생님, 접니다. 클로드. 들어오게. 이렇게. 마지막에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두워서 얼굴도 자세히 못 봤고요. 조금만 참게. 대체 누굴까요? 경찰에 신고부터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 사람이라면 벌써 다녀간 것 같군요. 전 괜찮습니다. 내일 날이 방대로 와주시죠. 네. 경찰이 날 협박한 놈들에게 이곳이 노출된 모양이야. 여길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 저는 여길 어떻게 찾아온 거지? 그거야 당연히 저는 그림을 제가 맞아. 맞네. 내가 폴에게 편지를 보냈었지. 네. 여튼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병원으로 가지. 아닙니다. 참을만 해요. 죄송합니다. 이것 좀 마셔야겠네요. 그럼 싸구려보단 대신 이걸 마시게. 와, 저 이런 고급술은 처음인데. 작가님도 난 됐네.
혹시 오늘 석간 보셨습니까? 거기에 선생님에 대한 기사가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랬겠지. 아니 드레피스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8년이나 흘렀는데 아직도 프랑스는 여전히 드레피스 사건으로 뜨겁네요. 이 열기는 대체 언제쯤 멈춰질까요? 글쎄. 내가 죽어야 끝이 나려나. 아니 모든 게 다 언론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선생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왜 다들 선생님한테만 이러는 거죠? 아르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드레피스의 편을 든 아버지를 아들이 칼로 찔러 죽이고 도망쳤다. 안시에서 잡힌 그는 자신은 죄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이 모든 건 다 에밀 졸라 때문이다. 민족의 반역자. 에밀 졸라를 찾아라. 리니베르 신문. 거짓말쟁이 에밀. 아제트 드 프랑스. 블랙리스트 졸라. 라파트리 신문. 조국을 위험에 빠뜨린 남자. 리옹에서는 독일과의 전쟁에 패배한 프랑스 군인이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 끝내 자살을 이 선택했다. 모든 건 다 에밀 졸라 때문이다. 한때는 최고 인기 작가였지만 지금은 프랑스 최악의 남자. 모두의 혐오의 대상 턱까지 써 모두 무시한 그 이름 바로 에밀 졸란. 왜 다들 선생님한테 이러는 거죠? 내 입을 틀어 막아야 드레피스가 희생양이 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프랑스가 전쟁에 진 이유를 드레피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선생님이 그의 편을 들었다면요? 독일군의 기밀 문서 넘겨 조국을 위험에 빠뜨린 악마. 유대인 그놈의 편을 들다니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 내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책이나 팔아먹는 버림치한 장사꾼. 어떤 말도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아. 광기에 서린 증오들. 기밀문서에 적힌 글씨 드레피스 필체와 똑같다. 프랑스의 핏줄도 아닌 유대인만 어떻게 믿어. 자극적인 제목 가짜 뉴스 상술에 놀아나는 사람들. 증거 진술 넘쳐도 보고 싶은 대로 믿고 있어. 에밀 졸라를 찾아라. 거짓말쟁이 에밀. 블랙리스트 졸라. 조국을 위험에 빠뜨린 남자. 에밀 졸라를 찾아라. 사기꾼 같은 에밀. 겁먹은 졸라. 죽은 듯 숨어있는 에밀 졸라를 찾아라. 놔두게. 어차피 내일이면 다시 나올 기사들이야. 왜 자꾸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걸까요? 이건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혐오를 조장할 뿐이잖아요. 이유야 간단하지. 잘 팔리니까. 서명을 해달라고 했던가. 아, 네. 여기에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 펜 하나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다들 책임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글에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지. 저 근데 여기 적힌 이름들은 혹시 기자들인가요? 궁금한 게 많구만. 자네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선생님 앞에서는 좀 부끄럽지만 얼마 전 아세트 출판사에 취직했습니다. 아세트 출판사. 장블리 장거리 58번지. 내가 처음 글을 썼던 곳인데. 알죠. 선생님은 우리 출판사의 자랑이신데요. 그래. 그 거리에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레스토랑 마르시아 크레. 마르쉐크레프. 가본 적 있나? 그럼요. 항상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잖아요. 여기 좀 많지? 네. 자네는 아세트 출판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선생님 앞에선 좀 부끄럽지만 저는 영어부에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시를 쓴다고 아주 어려운 길을 가는군. 하지만 벌써부터 고민입니다. 왜 시를 그만두고 소설을 쓸까 해서?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소설은 돈을 돈을 더 더 많이 많이 주니까. 네. 그 사장님이 소설을 쓰면 급료를 2배나 더 올려주겠대요. 그건 나한테도 그랬는데. 아직도 편한 게 없구만. 사실 저도 선생님같이 유명한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22년 동안 무려 20권이 넘는 책을 집필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쓰실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이 바뀌길 하라며 그랬었지만 여전히 바뀐 게 없으니 계속 쓸 수밖에. 제가 선생님 소설을 읽으면 꼭 제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아요. 주인공들이 귀족이 아니라 다 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맨날 가난하고 힘도 없고. 그래서 더 마음이 쓰였네. 나 같아서. 선생님이요? 한 번은 글 쓰는 걸 포기할 정도로 고민이 많았지. 한 2년 정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이 파리의 뒷골목을 바닥만 보고 다녔어. 가끔씩 주정뱅이들이 돈을 흘리고 다니거든. 선생님이 정말 그런 시절이 있으셨다고요? 자네 얘기를 좀 해보게. 환경은 주인공을 만든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 글을 쓰고 싶다니 하는 얘기야. 어떤 글을 쓰게 될지 작가의 삶을 듣다 보면 가끔 그리 보이기도 해. 제 환경이라면 뭐 딱히 이야기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저 숨소리조차 차가운 바닥에서 형과 함께 누워보던 그 밤하늘이 생각나요. 별조차 보이지 않는 캄캄한 칠흑 같은 밤, 사르르는 강추위와 코끝이 찡하도록 합취 가득한 세상, 아무리 서성거려도 불러주지 않는 이를 메아리처럼 울리는 절망과
분노의 시선 지워진 사람들. 형은 저와는 다르게 참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때에도 이젠 올라가리만 남았으니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형이 내게 준 이 펜은 내게 말을 걸었죠. 그 모든 장면을 이 펜은 생생하게 기억해. 아무리 노력해봐도 정해져 있는 결과들, 바꿀 수 없는 운명, 다른 방법이 없어. 그날의 온도, 넉넉한 분위기, 뜨거운 침묵, 표정 없는 얼굴, 살아있어도 죽은 사랑처럼 기록되지 않으면 사라져간 모든 생명. 눈을 감으면 여전히 그곳이 떠오르죠. 차가운 그 손의 끝까지 잡지 못한 아픔들, 자기 잘못이 아닌 그곳에 갇힌 목숨들, 아무런 힘이 없어 그저 당해야 할 뿐. 그날의 온도, 넉넉한 분위기, 뜨거운 침묵, 표정 없는 얼굴,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처럼 기록되지 않으면 사라져간 모든 생명. 모두 나의 작품, 잊을 수 없는 이야기. 파리 빈민굴. 난 그곳을 빠져나오기 위해 나도 닥치는 대로 그랬었지. 그곳을 들어갔다 나오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고 나서야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네. 하지만 아직도 그곳의 냄새가 지워지질 않고 있어. 아세트 출판사에서 냈던 나의 첫 소설 클로드의 고백. 주인공이 자네 이름과 같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은 구할 수 없는 책이라 너무 읽고 싶었거든요. 이건 선생님의 자전적인 이야기 맞죠? 혹시 모든 글이 다 경험에서 나온 거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야. 어떻게 내 이야기로만 그렇게 많은 글을 쓸 수 있겠나. 그저 매 순간이 이야기의 바탕이 될 거라 생각하며 끊임없이 관찰하고 모두 다 기록해뒀지. 저 그림의 주인처럼. 자네는 액상-프로방스가 고향이던가? 네. 어린 시절까지 보낸 곳이에요. 나중에 형과 함께 파리에 올라왔다가 지금은 혼자 있습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 모두 돌아가셨고요. 저런 어린 시절 없이 어른이 됐군. 나도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단둘이 지냈다네. 어렸을 때 친구들이 많이 괴롭히지 않았나? 액상-프로방스 사람들 생각보다 승리가 거칠거든. 네, 맞아요. 하지만 그때마다 형이 저를 지켜줬어요. 난 형제는 없었지만 그런 친구는 있었네. 우린 늘 함께였지. 길을 따라 험준한
한 소나무 날카로운 잎들 사이 뜨겁게 내리쬐네. 여름 한류의 포도주 농장이 기억나. 산 모퉁이를 돌며 있었는데 한낮의 찬란한 햇빛이 가득 담긴 포도 열매. 달큰한 향기 동하며 노랗게 익어가는 청춘. 우울한 하늘 멋대로 그려지면 우산도 없이 함께 비를 맞았어. 그 시절 나를 단단히 지켜주던 너. 그분이 바로 폴세잔 씨 맞죠? 그래, 폴과 함께 가던 그 수도원, 거긴 여전히 있을까? 수도원 종이 울릴 때까지 한참을 뛰어놀다 보면 해질녘 노을이 물들고 별 하나가 높이 떠올라. 저 산의 그림자처럼 언제나 나의 뒤에 있던 너. 튼튼한 지붕처럼 모든 아픔 막아주었지. 시간은 화살처럼 지나고 함께 부른 노래 잊어도 생빛과 저 소나무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거야. 언제나 서로의 편이 되어 지켜주기로 맹세한 그 약속 모든 게 변해도 우린 그 자리에 있을 거야. 생빛과 보랏빛 향기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잊을 수 없던 그 여름. 우린 잘 지내고 있는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구만. 은둔의 화가답게 화실에서 꼼짝도 않고 계십니다. 여전하고. 그는 색감을 마법처럼 쓰는 화가야. 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치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야. 나한테도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작가님은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빅토르 위고보다 인세를 더 많이 받기도 했다던데요? 물론 출판사에서 돌던 소문이지만 저는 소문이 아닌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지만 그분은 프랑스 대문운의 나와 비교할 분이 아니시네. 그건 폴세잔 씨도 인정하실걸요? 그분도 빨리 작가님처럼 유명해지셔야 할 텐데. 긴 시간의 그림에 바쳤는데 아직까지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언젠가 폴이 나보다 이빨을 더 깜짝 놀라게 할 날이 올 거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정말 대단한 우정입니다. 아니, 나는 그런 헛된 우정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야. 그게 무슨 뜻이죠? 아무것도 아니네. 이제 그만 시간이 늦었으니. 저 혹시 그 책 때문일까요? 무슨 책을 말하는 거지? 작가님의 14번째 소설이요.
저는 정말 작가님을 너무 존경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소설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저는 작가님의 작품 속에서 현실에 짙은 그림자를 느꼈거든요. 설마 전에도 폴과 내 작품 속 주인공이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소설 속 주인공들이 모두 다 현실의 바탕을 둔 인물들이잖아요. 제르미나도 나나도 목노추점도 모든 소재가 다 현실에 기반을 둔 사건들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에 힘은 생겼지만 그러니까 저는 작가라면 최소한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무슨 책임을 말하는 거지? 자네 지금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건가? 작가라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의 그 글이 사람들의 인식을 조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선생님은 폴 세잔 씨가 충분히 오해할 만한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내 작품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만약 자네 시각과 내 작품이 맞지 않는다면 그건 해석의 문제지 오해의 문제가 아니네. 내 작품은 현실에서 포착된 진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적은 것뿐이야. 그게 모든 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지. 그의 삶은 그림이 전부인 삶이었다. 곰팡이 피막실에 틀어박힌 채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이 넘는 수정의 수정을 거듭하며 점점 그렇게 결국 미친 사람처럼 밤마다 한 손엔 촛불을 들고 다른 한 손엔 붓을 들고 절대 나오지 않았다. 그의 뜨거운 열정을 세상의 냉혹함에 차갑게 묻혀버리고 평생토록 살롱에 단 한 번 입상도 못한 채 낙선을 거듭하며 인정을 받지 못했다. 점점 그렇게 결국 자기를 혐오한 그는 결국 그림 앞에서 목을 매 죽고 만다. 선생님은 충분히 오해할 만한 글을 쓰셨습니다. 이건 폴 세잔 실패한 화가 이름만 다르지 이건 그 얘기.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린 소설 속 주인공이 바보 폴. 끝없는 대생 거칠한 환기 남들의 야박한 평가에 구석에 처박혀 나오질 않는 세상 제일 불쌍한 인간. 난 그의 그림을 좋아했네. 하지만 선생님은 폴 세잔 씨의 그림보다 만의 그림의 가치를 더 부여했잖아요. 저라도 그건 충분히 상처받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친구라고는 단 한 명뿐 외롭던 화가 가려진 욕망 사이에 친구를 팔지 말았어야 해. 이건 폴 세잔 실패한 화가
이름만 다르지 이건 그 얘기 초록만 봤다가 끝내 자살한 작품 속 주인공이 바로 폴세잔. 반가웠네. 이제 곧 나가주게. 네. 오늘 밤이요. 네, 밖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드리죠.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오늘 밤 나에 대한 암살 정보가 들어왔다고 하는 거. 선생님,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오늘 밤은 여기에 머물러도 될까요? 괜찮네. 지금 날이 밝으려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있게 해주세요. 책상 위에 불 좀 켜주겠나? 아까는 작가님께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나도 말하다 보니 예민해졌네. 참고로 그 사건 이후로 폴과는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어. 우리 사이가 그렇게 된 건 다 드레핏 사건 때문이야. 그는 내 반대편에 섰거든. 근데 왜 폴이 이제 와서 이 그림을 나에게 보낸 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구만. 혹시 이 그림으로 폴세잔 씨가 화해를 요청한 건 아닐까요? 두 분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그림이잖아요. 그 시절마저 깨끗이 지워버리고 싶었다면 설마 그렇게까지. 내가 폴의 그림보다 만의 그림을 더 높이 산다고 했었지.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싶어 하거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너머에 감춰져 있네. 폴세잔 씨의 그림을 간직하고 계셨던 겁니까? 그림 속 세상에 갇힌 풍경
차분했지만 세 잔 달라 그의 터치로 환해진 세상 빛으로 변하는 마법 어둠에서 빛을 오신 햇살과 일렁이는 찬물결 전통과 규범에서 달피한 혁신 새로운 숨결과 창조적 세계 흉내내지 않는 독창적 화법 자유로운 숨결로 어제와 오늘이 다르듯 진짜는 뭘까? 그림 속 세상도 변해가 변하지 않는 날카롭게 것. 포착된 간적이 생체 날마다 새로운 자연의 세계 스쳐가는 찰나의 순간 그 안에 담긴 진실이 있어 끝없는 관찰의 결과가 변하지 않는 그림 속 세상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비밀 만의 그림에 강렬함이 있다면 폴은 그것보다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간 집요함이 있지. 그는 시시각각 빛에 변해버리는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그 원형을 찾으려고 했어. 그 그림처럼. 작가도 마찬가지네. 어떤 사건의 현상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실을 봐야 하는 거지. 하지만 진실이라는 건 누가 찾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닐까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진실이라면 그건 진실이 아니지. 누구나 의견을 가질 수는 있네. 하지만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 될 수는 없어. 전에 카나리아를 아나? 그럼요. 광부들이 지하 갱도로 내려갈 때 항상 데려가는 새잖아요. 맞아. 사람보다 가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새치. 만약 지하 갱도에 내려갔을 때 카나리아의 노래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 즉시 모두 탈출해야 하지. 죽음을 알려주는 새죠. 생명을 구하는 새지. 난 그 새를 보면 늘 생각한다네. 작가라면 이 시대의 모순과 어둠을 누구보다 먼저 느끼고 행동해야 한다고. 이 협박 편지는 혈서인가요? 대체 선생님은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겁니까? 이 모든 게 다 드레피스 때문이죠. 아니, 이 모든 건 진실을 감추려는 자들 때문이지. 선생님. 오늘 밤 이렇게 된 거 밖에도 나갈 수 없으니 나와 술 한잔 하겠나? 네, 그럼 저는 제 압생트를 마시겠습니다. 가난한 예술가들의 필수품이죠. 이게 싸구려지만 기분은 진짜 엄청 좋아지거든요. 물론 나도 알고 있네. 무명 시절 예술가들과 밤새도록 압생트를 마시며 게임도 하고 토론도 즐겨 했거든. 우리도 게임 한번 해보겠다. 게임이요? 진실 게임. 서로 궁금한 게 많지 않은가? 만약 질문에 대답하기 곤란해 때 술을 한 잔씩 마시는 거지. 그럼 나부터 시작하겠네. 진실은 때론 아프지만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튼튼한 고리가 될 수 있어.
자신이 믿고 있는 걸 숨긴다면 그게 진짜일까? 솔직하게 말해봐. 너만의 진실을 숨겨진 비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밤에 문은 닫히고 너와 나 우리 둘뿐 너의 진짜 생각이 궁금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확실하게 밝힌 적 없었지. 솔직하게 말해봐. 너만의 생각을 드레피스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저는 당연히 드레피스가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생님 차례네요. 시작해보게. 드레피스 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끔찍한 악몽을 꾸고 계시죠? 사년이 흘렀구만. 궁금한 게 있다면 더 물어보게. 만약 그 끔찍한 악몽 대신 달콤한 잠을 깊이 잘 수 있다면 이 사건을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독해. 근데 제가 만약 선생님처럼 명성을 가졌다면 좀 다르게 살 것 같아요.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말고요. 세월은 잔인합니다. 우리한테 여러 흔적을 남기잖아요. 아니 따지고 보면 선생님과 드레피스는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데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것이 정말 괜찮은지. 정말 억울한 마음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억울함이라. 너도 안 되겠네. 취할 것 같고. 아니 이런 시간도 좀 있어야죠. 맨날 이 책상 앞에만 앉아 계시잖아요. 밖으로 좀 나가 보세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아. 선생님. 혹시 그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남프랑스로 떠나는 온천 여행이요. 거기서 마르그리트가 나오는 오페라의 여주인공을 만나는 겁니다. 난 청춘이 아니야. 내 젊음은 썰물처럼 다 밀려가 버렸어. 아니면 귀족들과 함께 사냥을 하는 거냐? 마치 날 쫓아오는 것 같구만. 이건 어때요? 이건 진짜 좋아하실 텐데. 나폴레옹의 조카가 한다는 마틸드 씨의 살롱에 가보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선생님을 엄청 환영할 텐데 말이죠. 마틸드 씨의 살롱이라.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 거기라면 한번 가보고 싶구만. 최고의 스타 인기 작가 프랑스 테무노 에밀 졸라 모두 환호하는 소설가 잔인한 현실 속에 빼어난 문체 가난한 노동자의 아픔에 귀족도 눈물이 나온 이야기 최고로 잘 팔리는 대중소설 빅토르 위고를 능가할 작가 농담은 그만하게 그러거든. 사브르라비의 인생을 즐기세요. 밤하늘 아래 빛나는 불빛 파티의 시작 바담바담 세느강에 흐르는 멜로디 이 밤은 오직 나의 것으로. 선생님, 저쪽 여행께서 춤을 신청하시는데 어우, 춤이라니 거당치도 않구만. 걱정 말고 음악에 좀 몸을 맡겨보세요. 난 관심 없네. 아니 모두 선생님만 바라보고 있다고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지금 젊음이 젊음이 밀물처럼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절대 춤을 추지 않을 거야. 아니 저기 남자 팬께서 지금 너무 뜨거운 눈빛을 저쪽 너무 뜨겁네. 매혹의 눈길 심장에 미친 듯이 바다 한 걸음씩 리듬에 몸을 맡겨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밤하늘 아래 빛나는 불빛 오늘 밤을 즐겨 모든 걸 잊고 춤을 춰 마법에 걸린 것처럼 별빛 아래 빛나는 별들과 저 눈길 오직 날 향하게 이 밤이 지나도록 바다 바담바담 이 밤의 멜로디. 어때요? 오랜만에 정말 즐거워 보이십니다. 내 책상 왼쪽 서랍 맨 밑칸에 있네. 내 원고를 찾고 있던 거 아니었나? 언제부터 알고 있던 겁니까? 처음부터 아세트 출판사 거리에 그런 레스토랑은 없거든.
선생님은 다른 분과는 좀 다르네요. 전부 다 거짓이었나? 글을 쓰고 싶다는 것도. 뭐가 사실이고 뭐가 허구일까요? 그 파리 빈민굴 얘긴 꽤나 감동적이었네. 내 작품 속 묘사보다 더 생생해지니까. 형 이야기는 그것도 허구인가? 가만히 있었으면 원고만 가지고 조용히 나갔을 텐데. 원고에 다시 쓰면 그만이네. 내가 살아있는 한. 그래서 선생님한테 남은 게 뭐였죠? 더 말해보세요. 그동안 줄기차게 싸웠지만 그 누가 당신 편이었을까? 압센트를 마시며 예술을 논하고 목마른 들을 함께 거닐던 친구들은 어디로 갔지? 평생 함께하자 약속했던 친구도 당신 등에 칼을 꽂았지. 오랜 우정까지 박살내버린 드레피스, 대체 당신에게 무슨 의미야? 아 맞다, 혹시 소설이 잘 안 풀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럽니까? 나 고작 그 정도로 왔나? 실망이고. 착각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뭐 다를 줄 아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속였습니다. 누굴까요? 거짓말을 하고 뒤로 몰래 한 사람, 얼마나 달콤하고 심장 뛰었을까? 사람들까지 속이고 딴짓을 했어. 앞뒤가 완전히 다른 인물, 바로 당신. 날 자극해서 얻으려는 게 도대체 뭐지? 자기 자신한테는 무척 관대하시네요. 뒤에 가서 사람들 몰래 또 뭐라는 거죠? 말해봐요 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려면 최소한의 양심은 깨끗해야지. 위선과 기만으로 뻔뻔한 얼굴, 어떤 글도 쓸 자격이 없어. 그런 사람 말을 누가 믿을까? 그런 글을 누가 좋다고 할까? 헛된 망상에서 그만 빠져나와 더 이상 현혹하지 마. 이제라도 깨닫는다면 진실과 법 앞에서 용서를 빌어. 정말 글을 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글을 쓴다고요? 그것도 진실에 대해서. 선생님 소설을 참 좋아했었는데 다 빌어먹을 거짓말이었네. 거짓이 아니네. 대체 누가 자네를 이용하고 있는 거지? 제가 진짜 누군지 알면 선생님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데 말이죠. 그래도 알고 싶은 겁니까? 말을 해. 그만하죠. 난 할 일을 해도 더 이상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려고는 내 원고 내려놓고 나가게. 설마 이 원고의 목숨이라도 걸고 싶은 건 아니죠? 원고에 다시 쓰면 그만이지만 지금은 목숨이 걸고 싶어졌어. 대체 누가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이용해 먹고 있단 말이냐? 가톨릭 군부판 유대파 어디야? 유대인의 앞잡이 같은 결국. 유대인의 앞차기. 난 유대인을 옹호할 생각 추워도 없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누구나 법 앞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드레피스가 유대인이건 아니건. 그 새끼가 독일 대사관에 우리 군사 정보를 팔아먹은 겁니다. 인수는 부족했어요? 대체 돈을 얼마나 받아먹었어요? 그것도 아니면 혹시 그놈이랑 같은 피라서? 어서 말을 해! 그놈은 독일의 스파이, 프랑스 배신한 군인, 은혜도 모르는 짐승 때문에 이 나라 독일에 넘어갈 뻔. 그 남자 억울한 피해자.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 확실한 증거가 여기 있어. 독일군에 넘긴 기밀 문서, 여기 적힌 필체가 똑같아. 난 몰래 보내려다 들켰어. 이거야말로 확실한 증거. 해도 못하는 비밀 문서 숨기지 말고 검증을 받아. 당당히 나서지 않으면 더러운 역사는 반복될 뿐.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봐. 진실
진실을 감추는 자가 죄인 악마의 섬에 영원히 갇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해. 거짓에 탈을 쓴 트래피스 불쌍한 저 동정을 구해봐도 핏줄은 못 속여 더러운 유대인 분명 돈 받았을 거야. 그놈의 유대 말고 그럴듯한 이유 대박. 그놈의 피줄 말고 무슨 잘못했는지. 빌어먹을 유대인보다 그 발 아래 엎드린 당신 명예로운 훈장을 그놈에게 바치다니. 똑바로 바클로드. 누가 진짜 범인이지? 진범은 드레피스가 아니라 에스테르델 소렌이야. 위대한 프랑스 군인을 모욕하지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봐. 진실을 숨기는 자가 죄인 악마의 섬에 영원히 갇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해. 아무리 찾고 찾아도 프랑스를 위해서라도 그에게 죄가 없어. 죽어야 해. 마지막 경고야. 물러서지 않아. 정의는 우리 편. 드레피스는 유죄야. 더 이상 말하지 마. 지식인들의 변명 따윈 지겹고 역겨우니까. 무슨 짓을 벌여도 내 입을 막을 순 없네. 당신보다 훨씬 더 유명한 작가, 정치인, 귀족들도 가만히 있는데 왜 유독 당신만 이러는 건지 대체 알 수가 없어. 그걸 몰라서 묻나? 자넨 이미 알고 있지 않나?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지. 그렇지.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여기에 목적, 진실을 알고 싶어서잖아. 원고가 목적이었었다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왜 나와 함께 이 밤을 보낸 건가? 왜 나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거지? 그 진실을 받아들이면 자네가 받게 될 그 상처가 대체 뭔가? 역시 작가들에게 피하지 말고 대답해보게. 그래 로로르에 실린 당신 글은 꽤 그럴듯했어. 역시 소설가답네. 나도 속아 넘어갈 뻔했거든. 그건 소설이 아니라 고발장이었네. 분노가 펜이 되어 거의 하루아침에 써내려갔지. 하지만 아무도 몰랐을 거야. 그때 난 깊은 슬픔에 잠겼다는 거. 명백한 잘못, 억울한 사건, 아무도 나서지 않다니. 그 유명한 지식인들 왜 아무 말 없나. 비겁한 침묵 부끄러워. 봄이면 새싹이 피어나듯 아무리 진실을 땅에 묻는다 해도 언젠가 땅을 뚫고 나와 온 세상에 드러날 거야. 그럼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난 말을 해야만 하네. 새벽이 다가오는 게 무서워. 동트며 새빨간 태양이 날 삼켜도 전진하는 진실은 막을 수 없어. 가만히 있는 건 부끄러워. 어둠이 빛을 내어 쫓는다 해도 마침내 진실은 드러날 거야. 모든 명예와 자랑 사라진대도 마지막까지 난 말을 할 거야. 나는 고발한다 비겁한 프랑스를. 나는 고발한다 우둔한 사람들을. 나는 고발한다 가리워진 진실을. 나는 고발한다 죽어버린 양심을. 어둠이 빛이 내어 쫓는다
해도 마침내 진실은 드러날 거야. 모든 이들이 나의 입을 막아도 침묵하지 않아 말을 할 거야. 나는 고발한다. 괜찮아, 클라우드. 선생님이요. 자네 여기 숨어있게. 어딜 가려고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위험해요. 상관하지 말게. 자네도 날 죽이러 온 거 아니었나? 모르겠어, 왜 이럴까. 재심을 위한 공군의 눈앞에 문을 열고 나가면 그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울 일이 아니. 아무도 관심 없던 나의 빈민가 사람들. 숨만 쉴 뿐 죽은 자와 마찬가지였지만 오직 이 사람들에만 생생하게 살아있었어. 깊은 어둠 속 희미한 빛을 따라 수백 미터 아래 차가운 바닥에 누워 광산의 먼지 거친 호흡 파고들 때 서로의 얼굴을 닦아주며 돌벽을 깨고 땀과 피로 쓴 운명들. 오직 이 사람들에만 생생하게 살아있잖아. 밤을 가르는 선택, 짙어지는 그림자. 이 밤을 삼키면 모든 건 다 잊혀진다. 차가운 침묵 속으로 짙은 어둠 밑으로 연기처럼 사라질 텐데. 이상의 이 마음. 모르겠어, 왜 이럴까. 재심을 위한 원군의 눈앞에 문을 열고 나가면 그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길고 어두운 밤이 될 것 같네. 클라우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자네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잖아. 선생님은 그래피스를 직접 만난 적도 없잖아요. 사면 나간 이후로는 일부러 만나지 않았네. 가족도 친구들도 나 때문에.
내가 하나 때문에 다들 위험에 빠질까봐. 왜 이렇게 삽니까? 쉬운 길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런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혼자 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나? 나와 함께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네. 저기에 적힌 이름들 기자들이 아니야. 내가 평생 잊지 않으려고 적어놓은 이름들이야. 장조에스, 피카르, 아나톨, 마크 트웨인. 그 중에는 나의 지독히도 반대했던 군부 장성도 있었네. 그 장군은 계급이 박탈당하기 전 자신이 스스로 계급을 내려놓았다고 고백하게 됐지. 어디 그뿐인 줄 아나? 언론엔 나오지 않았지만 노르웨이의 작곡가 그레그는 나를 지지하며 프랑스에서의 모든 연주를 거부했다네. 우리는 악의 시대의 어둠을 온몸으로 느끼고 빛을 말한 에밀 졸라를 지지한다. 겁쟁이 위선자 아첨꾼들은 한 해에도 100만 명씩 태어나지만 잔다르크나 에밀 졸라 같은 인물이 태어나는 데는 500년이 걸린다. 진실은 행진한다. 아무것도 그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순 없다. 선생님 같은 사람들은 항상 그 감정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혼자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꼭 그렇게 앞에 나서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착하라고 생각하네. 누군가의 상처가 나의 아픔이 되고 누군가의 억울함이 마치 내가 당한 일처럼 느껴지지. 하지만 그 누구보다 냉철한 이성으로 허튼 문장은 단 한 줄도 쓰지 않아야 하네. 진실은 행진한다. 그 무엇도 그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다. 나도 처음엔 모른 척하려고 했어.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글을 쓰는데 이 펜이 움직여지질 않았어. 모든 글자들이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잡아 보려 해도 부서져 사라져갔어. 광야의 섬에 갇혀 두 발은 사슬에 잠겼지만 그의 목소리 바다 건너 내게 들려왔어. 진실은 행진한다. 그 무엇도 우리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다. 거짓이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선한 자들의 침묵. 우리 걸음을 멈추게 할 순 없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게. 왜 그토록 트래피스를 미워하는 거지? 말이 빈민굴에 들어간 건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때문이었어요. 우린 월급이 밀리자 돈을 빌렸었거든요.
제 형은 제가 선생님 같은 작가가 되길 바랬어요. 선생님이 쓴 제르미나를 읽고 형이 펑펑 울었죠. 빈민가에서 나와 광산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렇게 거기서도 돈을 못 받고 파업을 하다가 광산이 무너졌는데 광산 주인이 구해주지 않았어요. 광산 주인 역시 유대인이었고 돈이 많이 든다고 그대로 묻어버렸어요. 하루 이틀 열흘 희망이 점점 사라져갈 때마다 함께 도와주던 사람도 멀리 사라져 버렸어. 형의 작고 희미한 숨소리 아직 내게 들려오는데 아무 힘이 없던 나는 매달려봐도 소용없었어. 자기 줄인 배를 숨기며 거친 오밀빵 내게 주던 그 검은 얼굴 그렇게 내게 멀어져 가버리고 내 안에 숨쉬는 고통 미칠 것 같은 분노 펜 대신 난 종을 들고 표적을 찾아 돌아다녔어. 쓰지 않으면 못 견디는 가슴을 뜨겁게 하는 문장 누군가 이마에 총을 겨눠도 살아남았어야만 하는 이야기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너만의 진실을 들려줘. 멈추지 말고 펜을 들고서 내려가 모두에게 들려줘 살아있는 너의 이야기. 조금만 있으면 동이 틀 것 같네요. 이걸 주면 전 걱정 마세요. 블러드 날 찾아온 이유가 작가가 되고 싶어서였지. 저한테 맡기시는 겁니까? 아직 미완의 원고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트래피스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걸세. 몸 조심하세요. 언젠가 다시 만나면 제대로 춤 한번 춰보겠네.
연장된 하루 버티며 내 몸과 마음 지쳐서 하루하루 또 지나가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보이지 않는 안개 속으로 아무도 가지 않는 좁은 길 눈 떠보면 나 홀로 거친 파도가 나를 덮쳐도 나 당당히 맞서볼 거야. 끝까지 빛이 드러나고 어둠은 물러가 새로운 세상 위하여. (1902년 9월 20일) 조금만 더 버티면 어둠은 다 물러간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녹아진 밀랍처럼 껍데기만 남을 거야. 세상은 이런 날 모르고 여전히 나를 미워해도 포기할 수 없어. 이 길 끝에 죽음이 와도 외롭고 높고 진실을 반대하는 자들은 항상 그 안에 은폐와 조작의 덫을 놓아 우리로 악몽을 꾸게 만든다. 하지만 청년들은 반드시 깨어있어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서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알프레도 드레피스에 대한 최고 재판소의 재심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실은 새벽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이성을 잃고 폭주하는 시간 속에서 기억하고 기록하는 자들이 있는 한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진실은 행진하고 있고 그 무엇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하리라. 본 법정은 레네 군사법원이 내린 판결을 환송 없이 파기하며 드레피스 대의에 대한 유죄 선고는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임을 선언한다. 진실은 행진한다. 아무것도 우리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다. 거짓이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선한 자들의 뜨거운 침묵이다. 진실은 행진한다. 아무것도 우리 걸음을 멈추게